자, 안녕하세요. 27차 시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습목표 읽어보겠습니다. 학습목표 1번, 지문 속에서 두 개의 사건을 찾을 수 있다. 2번,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의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다뤘다면 이번 시간에는 동시에 일어날 때의 사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는 이미 알고 있다.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봅시다. 수원역에서 장안문까지 가는 버스의 종류는 3종류, 그리고 장안문에서 사당역까지 가는 버스는 2종류가 있대요. 자, 이때 수원역에서 버스를 타고 장안문에서 환승해서 사당역을 갈 때 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어머나 어려워 보여요. 자, 어려울 땐 제가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리라 그랬어요. 수원역이에요. 수원역. 자, 수원역에서 장안문까지 간대요. 장안문. 장안문에서 뭐 한대요? 환승한대요. 환승해서 사당역을 간대요. 어우, 너무 잘 그렸어요. 자, 그러면 수원역에서 장안문까지 가는 버스는 몇 종류? 3종류.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그 다음 장안문에서 사당역까지 가는 버스는 몇 종류? 2종류. 그러면 하나, 둘 이렇게 있어요. 자, 이때 수원역에서 출발해서 장안문에서 환승해서 사당역을 갈 때 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하고 구해보래요. 뭐 별거 아니죠. 우리 세볼까요? 그럼 세봅시다. 자, 우선 맨 위에 얘를 따라갈게요. 이렇게 얘를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장안문까지 갔어요. 장안문에서 사당역까지 갈 수 있는 경우는 2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총 나올 수 있는 개수는 2가지가 될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 두 번째 버스를 탔어요. 이번에. 자, 장안문까지 갔죠. 장안문에서 사당역까지 갈 수 있는 경우는 2가지. 그러니까 얘도 2가지겠네요. 맨 밑으로 갑시다. 세 번째 버스를 탔어요. 장안문까지. 장안문에서 사당역으로 가는 건 또 경우의 수가 2가지 있죠. 2가지 있네요. 자, 그러면 2가지가 몇 개? 3개 있죠.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써요? 3 곱하기 2라고 쓰니까 6가지가 나와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자, 이처럼 지금 이제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사건이 몇 가지 있는 거예요, 지금? 사건이 2가지 있어요. 하나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사건, 수원역에서 장안문까지 가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 장안문에서 사당역까지 가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2개의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요? 근데 여기서 이 동시에라는 말이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라서 한국에서 조금 해석이 이상하게 돼요. 이 동시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적인 동시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돼요? 수원역에서 장안문까지 가면서 동시에 장안문에서 사당역은 못 가요. 그쵸? 네. 시간적인 동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적인 동시에가 아니라 얘도 일어나고 얘도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죠. 수원역에서 장안문까지 가고 장안문에서 사당역까지도 가야 돼요. 둘 다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쵸? 자, 그런 경우를 보고 앞으로 우리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2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사건 A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3종류, 3가지. B는 몇 종류예요? B 2가지. 맞아요? 자,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3이랑 2를 어떻게 했어요? 곱했죠. 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2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2개 있죠. 2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지금 동시에 일어나죠. 장안문까지도 가야 되고 사당역까지도 가야 돼요. 일어날 때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3이랑 2를 어떻게 했어요? 곱했어요. 곱했다고요. 지난 시간에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땐 더했죠.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됐어요? 곱했어요.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때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의 차이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해보면서 복습을 해볼게요. 먼저 편의점을 갔더니 도시락이 3개, 음료가 2개 있대요. 도시락 하나를 고르고 음료 하나를 고를 거예요. 이때 먹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자, 차근차근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니까. 사건이 총 몇 가지 있는지 봅시다. 도시락을 고르는 사건이 있겠죠. A. 음료를 고르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B. 근데 도시락을 고르는 사건은 3가지, 음료를 고르는 사건은 2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 도시락을 고르는 사건과 음료를 고르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요? 네, 당연하죠. 왜냐면 도시락 1가지와 음료 1가지를 골라 먹는데요. 둘 다 고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 곱하기 2가 돼서 총 6가지가 나오겠죠.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간단하게 할게요. 자, 수지가 데이트에 가려고 한대요. 옷장을 열었더니 상의가 12벌이 있었고 하의가 10벌이 있었어요. 그럼 데이트에 입고 나갈 수 있는 코디는 총 몇 가지가 될까요? 네, 상의를 고르는 사건과 하의를 고르는 사건이 있고, 상하이 중 어느 하나를 안 입고 나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두 사건은 모두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에요. 따라서 데이트에 나갈 수 있는 코디는 총 12 곱하기 10이 돼서 120가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섞어봅시다. 현태는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대요. 여행지는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이 중에 한 곳을 고르고 숙박은 호텔, 민박, 게스트하우스 중 한 가지를 고를 때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골라야 돼요. 자, 그럼 얘는 여행지를 고르는 사건이 있을 거고요. 숙박을 고르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여행지를 고르는 사건은 3가지,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숙박을 고르는 사건은 호텔, 민박, 게스트하우스 역시 3가지. 자, 그 다음 여행 가서 잠을 안 잘 순 없죠. 즉 여행지와 숙박은 모두 일어나야 되는,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에요. 따라서 모든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3, 9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예제 2번. 민영이는 배가 고파서 편의점을 갔대요. 4종류의 도시락과 3종류의 컵라면이 있었는데 민영이가 다이어트 중이었나봐요. 다이어트 중인 민영이는 이 중에 한 가지만 골라서 먹으려고 한대요. 민영이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어때요? 사건은 또 2가지가 있어요. 도시락을 고르는 사건과 컵라면을 고르는 사건이 있죠. 도시락을 A, 컵라면을 B라고 하면 이 2개의 사건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아니죠. 왜냐면 민영이가 하필이면 다이어트 중이라서 한 가지만 골라 먹을 거래요. 그러니까 사건 A와 사건 B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인 거죠. 따라서 A 또는 B가 되는 거고요. 도시락을 고르는 사건은 3가지, 컵라면을 고르는 사건은 죄송해요. 도시락을 고르는 사건은 4가지네요. 4가지. 컵라면을 고르는 사건은 3가지니까 7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연습을 해봤고요. 중요한 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사실 강의는 다 끝났어요. 뭔가 배운 게 별로 없는 것 같죠? 네, 실제로 기초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경우의 수는. 다만 문제가 많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쨌든 확률의 뜻에 대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시청 확인 숙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꼭 한번 해보세요. 학생 3명을 편의상 A, B, C라고 합시다. 자, 이 중에서 회장을 1명 뽑고 부회장을 1명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시고, 이 3명 중에 학생회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자, 1번이랑 2번이 구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걸 구할 건데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 모른다고 생각하고 일일이 그리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일일이 그리세요. 뭐 회장은 A가 뽑혔고 부회장은 B가 뽑혔다. 회장은 C가 뽑히고 부회장은 A가 뽑혔다. 네,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일일이 그려서 노트에 적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 확률의 뜻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